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76세의 김정희 할머니가 단순히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참 버릇이 없어.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작고 나긋나긋해 보이는 이 할머니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수부대 간부 출신이었다는 사실. 게다가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투사였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자리 양보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던 20대 청년은 할머니를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심지어 경찰까지 불러서 거짓 신고를 하는데요. 과연 정희 할머니는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노년의 품격과 젊은 세대를 향한 따뜻한 가르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김정희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오늘도 무사히.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정희는 옷장으로 향합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카디건, 그리고 편한 운동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지만 정희에게는 가장 편안한 일상복입니다. 아침 6시 정각, 정희는 집을 나섭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죠. 다들 정희를 그저 동네의 친근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정희는 오늘 읽을 책을 떠올립니다. 어제 도서관에서 빌린 역사서적이 가방 안에 묵직하게 들어있죠. 3호선 지하철을 타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것이 정희의 일과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말년에 이렇게 책 읽는 재미가 있는 것도 다 지나온 덕이지 뭐.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책장을 넘기는 정희.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작고 단정한 할머니가 과거 군 특수부대의 여성 최초 간부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여성 운동가였다는 것도요. 젊은 시절 정희는 남성들도 버티기 힘든 특수부대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밤낮 없는 훈련과 차별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죠. 전역 후에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최루탄이 터지는 시위 현장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수없이 연행되면서도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희는 그저 조용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상처도 모두 가슴속 깊이 묻어둔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도서관에 도착한 정희는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책상을 비추고 정희는 안경을 고쳐 쓰며 책을 펼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여성사를 읽어볼까? 도서관의 고요함 속에서 정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과거를 간직한 채 오늘도 평범하게 책장을 넘기는 정희의 모습이 평화롭기만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정희는 벽시계를 확인합니다. 오후 2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책을 정리하고 가방에 넣은 뒤 도서관을 나섭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여유롭습니다. 3호선 플랫폼에 도착하니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서인지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정희는 안전선 뒤에 서서 열차를 기다립니다. 곧 도착한 지하철은 예상대로 10,000원이었죠. 정희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손잡이를 잡습니다. 요즘은 낮 시간에도 사람이 많네.
다음 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탑승합니다. 그 중에는 배가 불룩한 임산부도 있었습니다. 임신 후기로 보이는 임산부는 힘겹게 발을 옮기며 임산부석 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자리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그는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임산부가 앞에 서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임산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요즘 젊은 것들 어째 저리 버르장머리가 없을까? 속으로 중얼거린 정희는 결국 행동에 나섭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임산부에게 다가가 팔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임산부석에 앉은 청년 앞으로 다가갑니다. 젊은이, 저기 임산부분이신데요.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청년은 이어폰을 빼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정희를 올려다봅니다. 뭐라고요? 임산부분께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어폰을 끼려고 하죠. 정희가 다시 말합니다. 젊은이, 들으셨잖아요. 이 자리는 임산부석입니다. 아니 왜요? 저도 피곤한데요. 누가 정해놨어요. 꼭 양보해야 한다고. 청년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죠.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합니다. 임산부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보이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요? 내가 먼저 앉았는데? 청년은 완전히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하철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임산부는 정희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그냥 서 있을게요.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에 그 단단한 눈빛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죠.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맨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긴장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정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명령은 안 해요. 그런데 말은 바로 합시다.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당신 모를 나이는 아니잖아요. 청년은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서는 듯 하더니 다시 주저앉으며 도발합니다. 할머니가 뭔데요? 나이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나이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정희의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수십 년 전 훈련장에서 보였던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젊은이, 그래도 임산부분께는 양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요? 다른 자리도 많은데. 청년이 소리를 지르자 몇몇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의를 지지합니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정의는 그런 주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청년에게만 집중합니다. 다른 자리가 많다면 당신이 그 자리로 가면 되겠네요. 여기는 임산부를 위한 자리니까요. 정의의 논리정연한 말에 청년은 더욱 격앙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의 앞으로 다가섭니다. 키 차이가 한참 나는데도 정의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할머니, 계속 이러실 거예요?
나 화나게 하지 마세요. 청년이 손가락으로 정희를 가리키며 위협합니다. 그 순간 정희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청년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어 내립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관절기의 기본 동작이었죠. 아, 뭐 하는 거예요?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움켜쥡니다. 정희는 이미 손을 놓은 상태였지만 청년은 과장되게 아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봤죠? 이 할머니가 날 때렸어요. 다들 봤잖아요. 하지만 주변 반응은 청년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한 중년 남성이 나서서 말합니다. 젊은이가 먼저 위협했잖아요. 할머니는 방어한 것뿐이에요. 맞아요. 임산부석에서 버티면서 무슨 짓이에요? 여기저기서 청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임산부를 부축해 자리에 앉힙니다. 임산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그냥 참았을 텐데. 정희가 임산부의 손을 다독이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청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죠. 급기야 정희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까지 내뱉기 시작합니다. 지하철 안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고 누군가 신고를 하겠다고 외칩니다. 청년의 욕설이 거칠어질수록 지하철 안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집니다. 정희는 침착하게 서 있지만 청년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갑니다. 뭐가 당연한 일이에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 당연해요? 꼰대 같은 할머니가. 청년이 정희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정희를 밀치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정희의 눈빛이 완전히 바뀝니다.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내가 참을 줄만 알았지 무서운 줄은 몰랐나 보구나.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습니다. 청년이 뻗은 손을 왼손으로 가볍게 쳐내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청년의 어깨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유도 기술을 응용한 동작으로 청년을 지하철 벽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힘을 쓴 것도 아닌데 청년은 중심을 잃고 벽에 등을 기대게 됩니다. 으악, 뭐 하는 거예요? 청년이 다시 달려들려 하지만 정희는 이미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주변 승객들은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봅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대단하세요.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런 무례한 사람한테는 그 정도는 해줘야죠. 하지만 청년은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는 신용을 합니다. 경찰이요? 여기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저를 때렸어요. 그러자 아까부터 촬영하던 여대생이 나섭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찍었어요. 당신이 먼저 할머니를 밀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다 봤어요. 여러 승객들이 증언하자 청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때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자 플랫폼에서 기다리던 영무원 2명이 급하게 탑승합니다. 누군가 미리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신고가 들어와서 영무원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청년이 먼저 고함을 지릅니다. 이 할머니가 저를 폭행했어요. 다들 봤잖아요. 정희는 조용히 영무원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임산부분께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 젊은이가 먼저 위협적으로 나왔고요. 거짓말. 할머니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요. 청년이 억울하다는 듯 항변하지만 주변 승객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정희 편입니다. 특히 임산부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자
영무원들도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합니다. 일단 다음 역에서 내려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경찰도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청년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지만 이미 상황은 정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차내는 술렁거리는 분위기로 가득 찹니다. 다음 역에 도착하자 정희와 청년 그리고 몇몇 목격자들이 플랫폼으로 내립니다. 영무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역무실 근처로 이동하는데 이미 경찰 2명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묻습니다. 청년이 재빨리 먼저 나서서 말합니다. 이 할머니가 저를 폭행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와서 시비를 걸더니 제 손목을 꺾고 벽으로 밀쳤어요. 청년은 손목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기까지 합니다. 아까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다친 척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죠. 할머니,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나이든 경찰관이 정희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이 청년은 계속해서 과장된 연기를 이어갑니다. 아이고, 손목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치료비는 누가 책임지죠? 그때 따라온 목격자 중 한 명인 중년 여성이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경찰관님,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임산부석에 앉아서 양보 안 하고 버티다가 할머니한테 먼저 위협적으로 나갔어요.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할머니는 정당방위였어요. 하지만 청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들 할머니 편만 드네요. 증거 있어요? 제가 먼저 때렸다는 증거. 분위기가 정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경찰관들도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것이죠. 일단 자세한 건 지구대에서 나이든 경찰관이 말을 하려는 순간 청년이 갑자기 쓰러지는 신용을 합니다. 아, 어지러워요. 할머니가 밀쳐서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아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청년의 연기는 점입가경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지만 경찰은 일단 구급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와서 내 나이에 경찰서까지 가야 하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온 정의였지만 이런 황당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신념을 위해 기꺼이 연행도 감수했지만 이제는 그저 임산부를 도우려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정희는 순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역무실 밖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청년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정희를 따라온 목격자들도 점점 불안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청년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연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한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잠깐만요. 제가 영상 찍었어요. 다 봤어요. 할머니는 그저 임산부 도우셨을 뿐이에요. 아까 지하철에서 촬영하던 여대생이 휴대폰을 높이 들고 앞으로 나섭니다. 경찰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립니다. 영상이 있다고요? 젊은 경찰관이 관심을 보이자 여대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줍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어요. 이 남자가 임산부석에서 버티고 있었고 할머니께서 정중하게 양보를 부탁했는데 먼저 화를 내고 위협했어요.
할머니를 밀치려고 하길래 할머니가 방어하신 거예요.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청년이 정희에게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 그리고 정희를 밀치려다가 제지당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경찰관의 표정이 단번에 바뀝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상황이네요. 나이 든 경찰관도 영상을 확인하고는 바닥에 앉아 있는 청년을 바라봅니다. 청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저건 각도가 이상하게 찍힌 거예요. 제가 진짜 다쳤다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목격자가 나섭니다. 바로 임산부였습니다. 힘들어 보이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저를 도와주려고 하신 것뿐이에요. 제가 임산부석 앞에 서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양보를 거부했고 할머니께서 대신 나서주신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려야 할 뿐이에요.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영무원이 청년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일부러 거짓말한 거죠? 청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슬그머니 일어섭니다. 아까까지 아프다고 난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아팠는데 방금까지 못 일어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젊은 경찰관의 날카로운 지적에 청년은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쯧쯧, 젊은 사람이 왜 저래? 임산부한테 자리도 안 양보하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청년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경찰관이 정희에게 다가와 정중히 말합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네요. 정당방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을 돌아보며 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허위신고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같이 가시죠. 청년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단순히 자리 양보를 거부했던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정희는 조용히 말합니다. 젊은 친구, 오늘을 잊지 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마지막 무례였으면 좋겠네요. 정희의 담담하면서도 무게 있는 말에 청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경찰을 따라 걸어갈 뿐입니다. 청년이 경찰과 함께 사라지자 역사 안은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박수가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번지더니 곧 역사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찹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요즘 보기 드문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박수에 정희는 쑥스러운 듯 손을 흔듭니다. 그때 임산부가 정희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는데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정희는 임산부의 손을 다독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기 건강하게 낳으세요. 영상을 찍었던 여대생도 다가와 인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영상 잘 찍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무술 같은 거 배우셨어요? 아까 동작이 장난 아니던데요. 여대생의 질문에 주변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봅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나도 한때 이 나라 지키겠다고 칼 차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라도 마지막 임무 하나는 다 했네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혹시 군인이셨어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여자로는 처음이었죠. 전역하고는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도 했고요. 정의의 고백에 역사안이 다시 한번 술렁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의 놀라운 과거에 모두가 감탄합니다.
한 청년이 휴대폰을 꺼내며 다가옵니다. 대박! 할머니 정말 간지나세요. 혹시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아이고, 뭘 그런 걸. 정희가 손사래를 치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합니다. 결국 정희는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희라고 해요. 정희 할머니, 오늘 정말 큰 가르침 받았어요. 앞으로는 저도 약한 사람들을 도울게요. 젊은이들의 다짐에 정희는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소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영무원이 다가와 정희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은데 대부분 그냥 넘어가거든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좀 과했나 싶기도 했어요. 전혀요. 정말 멋지게 대처하셨어요. 아마 그 청년도 큰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정희도 다시 플랫폼으로 올라가 집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긴 하루였지만 오랜만에 보람을 느끼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만난 이웃들이 정희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머, 정희 씨,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별일도 아닌데 무슨. 정희는 쑥스러워하며 지하철역으로 들어갑니다. 플랫폼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정희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알고 보니 그날 여대생이 찍은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지하철의 영웅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서관에 도착한 정희는 늘 앉던 창가 자리로 향합니다. 책을 꺼내 읽으려는데 한 직원이 다가옵니다. 김정희 할머니 맞으시죠? 관장님이 잠시 뵙자고 하세요. 도서관 관장실로 간 정희는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강연을요? 할머니의 경험과 가치관을 나눠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는 더욱 필요한 이야기죠. 정희는 고민 끝에 수락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도서관 강당에는 수십 명의 청소년이 모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섭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희는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들려줍니다. 특수부대에서의 경험, 여성운동에 참여했던 일들, 그리고 최근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까지 청소년들은 눈을 반짝이며 정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도서관을 나서는 정희 앞에 한 아이가 다가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멋진 어른이 될래요.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럼 약속이네. 너는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어른이 되는 거야. 네, 꼭 그럴게요. 아이가 밝게 웃으며 뛰어갑니다. 정희는 도서관 앞 작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가방에서 책을 꺼낸 정희는 오늘도 한 페이지를 넘깁니다. 비록 정희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날의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의식은 분명 바뀌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정의의 얼굴을 비춥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지만 이제 정의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조용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6세 정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배려와 양보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젊은 친구, 오늘을 잊지 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마지막 무례였으면 좋겠네요. 정의 할머니의 이 말씀이 특히 가슴에 남습니다. 혼내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그 청년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가 정의 할머니처럼 특수부대 출신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지킬 수 있는 용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